블랙홀. 시공간을 왜곡하는 우주의 신비 블랙홀은 시공간을 왜곡하며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도전하는 신비로운 천체 현상입니다. 저 알렉스 몰란, 에일렉스 모란과 함께 심우주에서 블랙홀의 과학적 원리, 그 영향, 그리고 블랙홀에서 탈출할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블랙홀의 종류와 크기. 블랙홀은 크기와 질량에 따라 4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항성질량 블랙홀, 스텔라 매스 블랙홀스. 이 블랙홀들은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약 3배에서 수십 배 사이의 질량을 가집니다. 거대한 별이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할 때 형성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 Intermediate Mass Black Holes. 질량이 100에서 1000 태양 질량 사이인 중간 질량. 블랙홀은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형성 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더 작은 블랙홀들이 합쳐지거나 대량의 가스를 더 축적함으로써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 Supermassive Black Holes. 수백만에서 수십억 태양, 질량에 이르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형성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스를 축적하거나 다른 블랙홀과 병합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시 블랙홀, Primordial Black Holes. 원시 블랙홀은 초기 우주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설적인 블랙홀입니다. 크기는 비교적 작으며 항성 질량 블랙홀보다도 작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이 암흑물질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블랙홀, 특히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이 전체의 태양계를 삼킬 정도로 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817 은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크기는 약 400여 개에 달하며 이는 해왕성의 공전 궤도를 집어삼킬 정도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블랙홀들은 우주의 초기 단계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초 세대의 별들이 붕괴하거나 작은 블랙홀들이 합쳐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진화하면서 새로운 블랙홀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고 붕괴할 때 항성질량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현재 관측하는 블랙홀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의 형성. 블랙홀의 형성은 거대한 별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별은 중력으로 인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바깥쪽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별이 나이를 먹으면서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를 태우고 점차적으로 헬륨, 탄소, 산소 등 더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이 철에 비해 융합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철의 융합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별의 중심부는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하게 됩니다.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이상의 별에서 이러한 붕괴는 초신성, 슈퍼노바, 폭발을 일으켜 별의 외부층을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충분히 크다면 이 핵은 더 이상 중력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하여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은 중심부의 질량이 톨먼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리밋, 즉 약 2의3 태양 질량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 임계 질량을 초과하면 어떠한 힘도 중력을 막을 수 없으며 결국 중력이 무한히 강해지고 시공간이 무한히 휘어지는 특이점 싱귤라리티이 형성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별들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블랙홀이 아니라 중성자별, 느트론 스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의 결과로 남는 극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이며 중성자 축토의 느트론 디제너러시 프레셔에 의해 지탱됩니다. 하지만 중성자별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질량을 가지면
결국 블랙홀로 붕괴하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 돌아올 수 없는 경계.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은 흔히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블랙홀 주변의 경계선으로 엄청난 중력 때문에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의 경우 사건의 지평선 지름이 불과 수킬로미터 정도이지만 초대 질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지름은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블랙홀 근처의 강력한 중력장 때문에 시공간 자체가 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왜곡은 중력시간 지연, gravitational time dilation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데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는 물체는 멀리 떨어진 관측자가 보기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외부 관측자의 관점에서는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며 사건의 지평선을 영원히 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중심의 특이점 싱귤라리티를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블랙홀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스파게티와 스파게티피케이션으로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쪽 면이 다른 쪽 면보다 훨씬 강한 중력을 받아 길고 가늘게 늘어나 마치 스파게티처럼 변형되는 현상입니다. 블랙홀의 첫 발견. 블랙홀은 20세기 중반까지 순전히 이론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천문학자들은 백조자리, 별자리에서 강한 X선 방출원을 발견했으며 이를 백조자리 X1, 시그누스 X1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후 연구 결과 이 X선 방출원이 항성 질량 블랙홀, 스텔라 매스 블랙홀, 이미 밝혀졌으며 동반성의 궤도 운동을 분석한 결과 이 천체가 실제로 블랙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블랙홀 존재를 뒷받침하는 최초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 이후 블랙홀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 중심에 위치한 초거대 블랙홀 궁수자리 A 사기타리우스 A의 발견은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2019년에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EAT 협력 연구팀이 MIT 참레일 은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의 첫 직접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초고온으로 가열되며 형성된 강착 원반, 아크리션 디스크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블랙홀 주변 물체들의 움직임을 더욱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LIGO, 레이저 인터페로미터,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옵서바토리와 윌고 같은 중력파 탐지기 덕분에 블랙홀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간의 물결 중력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스를 직접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블랙홀 연구에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으며 블랙홀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가 되었습니다. 블랙홀은 영원히 존재할까? 호킹 복사 이론. 오랫동안 블랙홀은 물질을 흡수하거나 다른 블랙홀과 병합하면서 점점 더 커질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발하여 결국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은 호킹 복사, 호킹 라디에이션라고 불립니다. 호킹의 이론은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 일반 상대성 이론, 제너럴 렐러티비티, 그리고 열역학, 터모다이나믹스를 결합한 획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완전히 검은 천체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적 요동으로 인해 우주 공간에서는 가상 입자쌍, 입자 반입자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이 입자쌍이 강력한 중력장에 의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입자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입자는 밖으로 방출되며 복사, 라디에이션의 형태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복사 과정이 계속되면 블랙홀은 점점 질량과 에너지를 잃어 결국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태양 질량과 같은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67년 정도로 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를 훨씬 초월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따라서 호킹 복사는 아직 직접적으로 관측된 적이 없으며 이론적인 예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킹의 이론은 블랙홀 연구뿐만 아니라 양자역학과 정보이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이 단순히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결국 죽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먼 미래에 블랙홀이 사라지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기묘한 본질, 양자장과 브레이크엄잔과 블랙홀. 호킹 복사는 양자역학의 기묘하고 직관에 반하는 성질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양자장 퀀텀 필드는 공간 전체에 퍼져 있으며 완전한 진공에서도 요동한다. 이러한 요동은 입자와 그 반입자, 엔티파티클로 이루어진 가상입자 쌍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이들 쌍은 매우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하다가 서로 소멸하면서 사라진다. 그러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강력한 중력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입자 쌍이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서 생성되면 블랙홀의 중력은 이들을 소멸하기 전에 분리할 수 있다. 한 입자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입자는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방출된 입자는 호킹 복사로 관측되며 블랙홀의 질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실험실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체 내에서 발생하는 음파 사운드 웨이브스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입자 반입자 쌍이 분리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험은 실제 블랙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호킹의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 실험이 성공적이었다 해도 실제 블랙홀에서 호킹 복사를 직접 관측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이다. 호킹 복사는 극도로 희미한 신호이며 먼 블랙홀에서 이를 감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연구들은 호킹 복사가 블랙홀의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블랙홀의 증발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블랙홀에 빠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다면 그 경험은 매우 극적이며 동시에 치명적일 것이다.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근처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일단 이 경계를 넘어서면 다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 전에 스파게티화, 스파게티피케이션라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블랙홀을 향해 낙하하면서 몸에 작용하는 중력은 극적으로 증가한다. 머리와 발에 작용하는 중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몸이 길고 가는 형태로 늘어나게 되는데 마치 스파게티 면발처럼 찢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블랙홀 근처에서 중력이 발에 작용하는 힘이 머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과정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간의 관점에서도 블랙홀로의 낙하는 극심한 시간, 지연 팀의 딜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외부에서 관찰하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멈춘 듯 보이며 빛이 중력장에 의해 적색편이 레치프되어 점점 어두워진다. 결국 외부 관찰자는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으며 당신이 그 경계에서 영원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된다.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경로가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 즉 싱귤라리티를 향하게 된다. 특이점에서는 중력이 무한대가 되며 시공간의 곡률이 극한에 도달한다. 이 지점에서는 현재의 물리학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호킹 복사, 허킹 레디에이션은 당신의 운명에 또 다른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다.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서서히 질량을 이르르며 결국 완전히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블랙홀이 당신이 특이점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해 버린다면 당신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방사선 형태로 방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탈출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철학적인 질문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원래 형태는 사라지고 단지 양자적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운명은 완전한 물리적 소멸과 양자적 수준에서의 부활이 혼합된 복잡한 개념이 될 것이다. 블랙홀의 역설. 정보는 보존되는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는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 인포메이션 파라독스이다. 이 역설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비롯된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떤 시스템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는 절대 소실되지 않으며 시스템이 극적인 변화를 겪더라도 항상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블랙홀은 이 원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물질과 그 정보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며 어떤 방식으로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통해 서서히 질량과 에너지를 잃고 결국 증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정보가 영원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논쟁이 되었다. 최근 양자 중력, 퀀텀 그라비티 이론에서는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소멸되지 않고 사건의 지평선에 저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홀로그래픽 원리, 홀로그래픽 프린시블라고 불리며 블랙홀 내부로 떨어진 3차원의 정보가 블랙홀 표면의 사건의 지평선 2차원으로 암호화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를 통해 정보가 보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자역학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블랙홀의 중력적 특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정확히 어떻게 회수될 수 있는지 또는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다. 블랙홀의 정보 역설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블랙홀의 본질을 이해하는 문제를 넘어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양자 중력 이론을 확립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블랙홀은 에너지와 우주 여행에 활용될 수 있을까? 블랙홀은 주로 파괴적인 천체로 인식되지만 그 극단적인 물리적 특성은 에너지 활용과 우주 탐사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에너지원으로서의 블랙홀. 강한 자기장과 빠른 회전을 가진 블랙홀은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펠로즈 과정, 펠로즈 프로세스이라는 이론적 메커니즘은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은 물체를 블랙홀의 강착 원반, 아크레션 디스크에 보낸 후 그것을 두 부분으로 분리시키는 방식이다. 한 부분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한 부분은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어 탈출한다. 이 탈출한 물질의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다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에너지를 포착하는 방법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며 실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술적 난제가 존재한다. 초광속 여행과 블랙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도 광속을 초월할 수 없지만 블랙홀은 시공간을 왜곡하여 이색적인 스페이스타임 워핑, 우주 여행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회전하는 블랙홀, 커블랙홀, 켤블랙홀. 주변에서는 프레임 드래깅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공간 자체가 회전하면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왜곡이 특정 조건에서 우주적 지름길, 숏커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이 개념은 종종 웜홀과 연결되는데 웜홀은 우주의 먼 두 지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통로로 여겨진다. 만약 블랙홀이 웜홀을 형성할 수 있다면 먼 거리를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활용한 여행은 여전히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블랙홀을 통한 여행은 극한의 중력과 방사선에 의해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문제가 있다. 블랙홀로 떨어지기가 어려운 이유.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군 동량, 앵귤라 모멘툼 때문입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종종 강착 원반, A accretion disk으로 유입됩니다. 이 강착 원반은 꿈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빨려 들어가는 가스, 먼지, 그리고 기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이 물질들은 극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블랙홀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물체는 곧바로 블랙홀로 떨어지기보다는 이 회전하는 원반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많은 블랙홀은 상대론적 제트, relativistic jets를 방출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상대론적 제트란 블랙홀의 극포렐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방출되는 강력한 입자 흐름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트는 강착 원반 내의 물질이 블랙홀의 강한 중력과 자기장 magnetic field에 의해 가속되면서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며 때로는 활동은하hệ AGN, Active Galactic Nucleus이라 불리는 거대한 우주적 폭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블랙홀 주변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힘과 역학적 요소들은 물체가 단순히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블랙홀에 접근하는 물체는 강착 원반의 일부가 되거나 블랙홀의 강력한 제트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 현재 알려진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초거대 블랙홀이며 이는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존재합니다. 가장 질량이 큰 블랙홀 중 하나로 알려진 2618 은해에 위치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660억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입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질량이 큰 블랙홀 중 일부는 비교적 젊은 블랙홀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해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랙홀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초기 우주의 밀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블랙홀이 주변에 엄청난 양의 가스를 흡수하거나 다른 블랙홀과 병합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며 그 강력한 중력은 주변 별과 가스에 역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롭게도 초거대 블랙홀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어떤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흡수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반면 다른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질량을 이르르며 서서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블랙홀을 넘어 백홀과 웜홀의 이론적 존재. 블랙홀은 천체 물리학적으로 잘 확립된 존재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백홀 화이트홀과 웜홀, 벌레구멍과 같은 극단적인 천체의 존재도 예측합니다. 백홀, 화이트홀. 백홀은 블랙홀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이론적 천체로 외부에서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물질과 에너지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시간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블랙홀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면 백홀은 모든 것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이 거대한 폭발로 인해 시작된 백홀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대폭발, 빅뱅이 백홀 사건일 수 있다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백홀의 존재를 입증할 어떠한 관측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순수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웜홀, 벌레 구멍. 웜홀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도 불리며 우주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연결하는 이론적인 공간-시간 터널입니다. 만약 웜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주를 가로질러 순간 이동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여 초광속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웜홀은 순전히 가설적인 개념이며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웜홀이 중력 붕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백홀과 웜홀은 블랙홀과 공간-시간 개념을 극한으로 확장하는 매혹적인 이론적 개념이지만 더 많은 관측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론 물리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은 공간, 시간, 양자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시험하는 우주의 실험실이며 에너지 및 우주 여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블랙홀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며 우주의 비밀을 밝혀줄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탐구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